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현입니다. 어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의 온도차가 이렇게나 나는 것일까요? 코스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 안도 들여다보면 또 삼전 닉스로만 매기가 집중될 뿐 하락하는 종목 수는 또 오늘도 많았다는 거.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어가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만 없어 하면서 원통해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자, 삼전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나왔는데요. 레버리지 ETF죠. 2배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오늘 드디어 출시가 됐고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첫날 완판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네. 몇 달 전부터 이 얘기는 나왔었고, 정말 매기가 집중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출시되는 첫날 그 반응이 너무나 뜨겁네요. 관련 상품은 완판이 되었고, 주식시장 안에서는 또 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만 고공행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규장에서도 강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더더더 키우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과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생각해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핏도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온도는 아주 차디찼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들로는 그래도 희망이 좀 보입니다. D&D 파마텍이 그 총알을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임상 2상을 통과했다. 신약 물질이 이 얘기가 전해짐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 장중 상한가가 잠시 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마감가까지 상한가 유지되면서 마무리됐고 그 바이오주들 다른 바이오 업체들이 그 온기를 조금은 받는 느낌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낙폭은 컸지만 과당 섹터의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의 상승 흐름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클래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코스피는 상승합니다. 8,228까지 올라선 채 마무리가 된 오늘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삼전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전닉스 2배짜리 ETF 관련한 이야기 먼저 시작할 거고요. 박찬웅 위원, 조은정보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너무 불안한데 너무 그런데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안 터지고 계속 갑니다. 맞습니다. 무섭기는 한데 더 가네요. 박찬웅 위원님 오늘 그 이제 2배 ETF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고 주식시장에서도 이 들만 날아가는 현상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장중에 코스피가 8,4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역사적으로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웃을 수만은 없는 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거나 급락을 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형주 일부 종목 위주로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즉 반도체 섹터 위주의 쏠림 현상 그리고 반도체 ETF만 강했던 시장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는 시장의 주도 섹터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배수 뿐만 아니라 단일 종목 이 ETF 이게 출시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은 호재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
해외 쪽에 레버리지 상품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전투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 레버리지 ETF 상품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그쪽 수급이 일단은 빠지면서 국내 ETF 쪽 두 배수 ETF 쪽으로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ETF 이쪽으로 수급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방향성 위로 정해지면은 오히려 그 레버리지 일반 레버리지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만약에 좀 꺾이면은 오히려 더 하방으로 좀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손실도 두 배수가 되니까요. 그거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 대장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직도 안 가지고 이거를 언제 사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양봉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공포감이 있는 음봉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35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좀 열어두시면서 30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TF 운용사들이 매일매일 그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장 마감 전후에 이 변동성이 과거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ETF 레버리지 상품은 이 장기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상방과 하방을 좀 잘 보시면서 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기용으로만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나오면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 계속 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쑥 빠지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좀 파악하시는데 오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일부 자금들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T&D 파마텍이 오늘 뭐 임상 이상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내니까 바로 그쪽으로 쏠리면서 바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을 지금부터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바이오 이 종목 살까 저 종목 살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바이오 액티브 ETF 쪽을 좀 보시고요. 그것도 힘들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코스닥 지수 관련 ETF를 내일부터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는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이격이 반드시 줄어든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코스닥 지수 ETF 레버리지도 좋고요. 지수 ETF를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 주셨던 삼성리스 레버리지 ETF의 그 내용을 조금 접목시킨다면 레버리지 ETF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는 점. 꾸준한 상승장이 반드시 나와준다면 의미 있는 그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횡보 장세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원금이 흘러내리는 음해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계속 이제 들으셨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박전영 위원님의 투자 아이디어 하나는 삼전이 의미 있는 음봉에 나왔을 때는 도전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키 맞추기 코스피 키 맞추기에 나설 것이므로 여기 레버리지 ETF, 코스닥 지수 관련 레버리지는 한번 활용해 볼 만하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둡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무슨 말씀 주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당연히 이제 포트에 없는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 주고 계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속 터지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주길 원하실 것 같아서요. 네. 아니, 사도 돼요? 이렇게 밀리면 진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 전체를 한번 조감해보고 네. 우리 앵커님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식을 30년 넘게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양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코스피가 그 ETF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잖아요.
그것도 2배씩이나 배팅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지수가 장중 한 5%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딱 하락 종목수 대 상승 종목수를 보니까 1대 9가 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극심한 시장의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실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저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거의 상승의 클라이맥스로 나타나는 그런 신호였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왜곡 현상이 극심하고 비이성적으로 올랐다면 그 다음에는 이성을 찾을 것이다. 지수는 올랐지만 8,400포인트 트라이하고 그랬지만 진짜 겉은 화려해져. 근데 속빈 강정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왜 이 즈음에서 꼭 뭐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말도 있지만 왜 2배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기라고 그럴까? 그런 상품이 나왔을까? 그런 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수는 오르겠지만요. 소위는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있지만 미국의 TQQ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트리플 노리는 거. 3배짜리죠. 예. 3배짜리. 네.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과거에 보게 되면 막 반도체 좋고 막 그랬을 때 특히 대표 엔비디아 같은 거. 네. 배팅하고 그랬을 때 뭐 지금 나쁘진 않지만 그때가 단기 꼭지인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그 TQQ 배팅하고 그랬을 때 네. 그때 막 방송에서 해제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 반추해 보면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겉은 화려한데 속은 속은 빈 강정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박철영 위원이 여러 운영사가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라이즈를 한번 예를 보여요. 라이즈 삼성전자 단일가예요. 자, 이거 보면 5.6% 올랐죠. 근데 오늘 출시하자마자 이걸 배팅했다면 5% 하락했어요. 고점 대비. 그렇죠. 이 음봉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알아요. 반도체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가 뭐냐면 해상DS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20% 올랐을 때 갭상에서 배팅하신 분들은 다 물리는 자료가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이닉스와 관련된 라이즈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요것도 장대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아무리 뭐 2배 레버리지 있다고 돈이 일주일에 쏠린다 하더라도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위험 신호 아닌가? 물론 겉으로는 지금 18.47% 올랐지만 위에서 매수 그냥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전략이 없느냐?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코스피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이거 시황 전략인데 코스피 차트입니다. 한번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우리가 코스피에서 크게 수익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작년에 2번 있었답니다. 하나는 1년 넘게 전 4월 9일 날이었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그 얘기에서 혼났잖아요. 하늘에 드는 기회라고. 두 번째는 11월 달에 했어요. 11월이. 11월 달. 네. 그러니까 1년에 좋은 기회는 꼭 2번씩 오는데 그때가 뭐냐 공통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란 얘기예요. 올랐을 때가 아니고. 자, 이거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제 말씀 만나트리나 보세요. 이게 지금 코스피의 월간 차트인데요. 잘 안 나올지 몰라요. 이게 4월 9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좀 많이 내렸거든요. 이때부터 차고 올라왔죠. 그럼 금년에서는 언제가 기회냐면은 바로 3월 달이 기회였다는 거예요. 3월 말이. 2월 달 막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차트를 통해서 보세요. 이때는 눌렀죠. 3월 달이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코스피 들어가면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아까 박철영께서 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가 중심이다. 반도체도 그 두 종목이 반도체 투탑만에 지금 시세를 내고 있고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 많이 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왜곡 현상 그래도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럼 대안은 없느냐? 바로 이거예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또 가만히 보게 되면은 금년에 이제 그거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월봉이거든요. 양음양 우리 레벨 씨가 많이 공부하잖아요. 다른 거 머리 아프게 막 이렇게 뉴스 따라서 매매할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6월 달이 코스닥이 기회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만 오늘 제가 낮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코스닥이 기회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 그냥 막 급등 차트 쫓아다니실 보다는 오히려 이성을 찾아서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이 이제 좀 주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두 분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이 이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시장을 보자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죠. 이제 앵커픽으로 바이오 섹터를 한번 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D&D 파마텍이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면 주인공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시총 상단에 놓여 있고 또 바이오들 있고 이런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지수가 간다는 건데, 일단 마침 K바이오의 임상 결과가 나오는 일정들 한번 챙겨볼 만하겠습니다. 학회들이 주르르르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뭐 6월, 당장 6월만 하더라도 미국 당뇨병 학회, 유럽 류마티스 학회 등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찬웅 의원님, 네.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데 바이오가 한 몫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D&D 파마텍 오늘 사실 시가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잖아요. 장중에 맞습니다. 굉장히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뉴스 딱 호재 딱 나온과 동시에 이걸 다 소화해내면서 상한가로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의미 둘 수 있는지 좀 챙겨주십시오. 일단은 그 바이오에서 주인공이 하나만 있으면 조금 불안하지만 주인공이 한올바이오 파마, D&D 파마텍까지 두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 여의도 선수 프로들 사이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거기에서 추격 매수해서 먹는 것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중에서 그동안 좀 힘들게 했던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다 물리게 하고 수급 공백이는 바이오 섹터가 이제는 좀 기회가 왔다. 왜? 트리거가 발생했습니다. D&D 파마텍이 그 메쉬 치료제, 지방 간염 치료제인데 이 메쉬 치료제에서 임상 이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닥 바이오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일단 48주의 조직 생검에서 지방 간염을 소실시키고 섬유화를 개선시키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에서는요.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제2의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고요. D&D 파마텍의 상한가 의미는 이제 단순 개별주의 호재가 아닙니다. K바이오가 글로벌 임상 데이터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글로벌 임상 데이터에서 재평가 기대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 일부가 코스닥의 바이오 신약 플랫폼, 이런 그 신약 플랫폼 이쪽으로 그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또 다르게 생겼죠. 자, 다만 이제 코스닥 전체가 바로 이 추세가 전환하기보다는 이렇게 임상 데이터나 기술 이전,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죠. 그리고 학회, 뭐 아스코나 간학회나 이런 그 학회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관심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가 일단 대장입니다. 점상한가가 한번 나온 거는 대장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그리고 화살표 신호 2개 나오고 오늘 상한가로 만든 D&D 파마텍. 두 번째는 뭐 예전에 구 레고캠바이오, 지금은 리가캠바이오인 리가캠바이오, 그 다음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 또 마지막은 바닥권에 있지만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알지노믹스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그 알테오젠과 함께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보시고요. 보통 상한가 직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D&D 파마텍이 내일 양봉으로 급등이 나오더라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항상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눌림, 음봉에서 공략하실 준비를 하시고요. 일단은 반도체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 그리고 사고 싶으면은 매수하고 싶으면 음봉, 조정 나올 때 꼭 너무 과하게 빠졌을 때 이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고, 다만 코스닥 지수의 키 맞추기가 분명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닥 지수 안에 상위 종목들 어떤 섹터가 들어있나요? 그렇죠. 바이오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코스닥 지수 관련주들도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코스닥 지수 ETF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건 뭐 코액트, 뭐 바이오 헬스케어,
ETF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ETF도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종목 개별로 공부하기 좀 어려울 때는 맞습니다. 묶어서도 한번 투자를 해봄직하다라는 것도 챙겨봅니다. 좋은정보위원님의 바이오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 때가 왔다. 양음 나오고 있다. 이제 6월은 남달라질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역할을 진짜 바이오가 해줄 수 있을까요? 25일 날이 석가탄신 대체 휴일이었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특집 방송에 나와서 어디를 좋게 보느냐, 시황 전략에서 코스닥을 보셔야 된다. 뭘 볼 것이냐, 바이오 딱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레벨업 시간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독한 사냥꾼이 되시라. 지금 반도체로 엄청 몰려갔습니다. 그렇죠. 콜센터 불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 경험상 어떤 오프라인 강연에 가서 막 자리가 없고 다툼을 때 무료인데도 그럴 때가 꼭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도체가 꼭지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내가 8,000포인트 소외됐고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 한정됐을 때 과연 반도체로 배팅할 것이냐 많이 올랐을 때 아니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바이오로 배팅할 것이냐 저는 투자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여러분께서 그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 아까 전에서 박찬호 의원께서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텔링을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우리가 주식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 딱 하나만 얘기해요. 고독한 사냥꾼이 되자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이에요. 보실래요? 저점 대비 1345%가 올랐어요. 이 차트 한번 봐주세요. 10배가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벌써 300%가 넘게 올랐어요. 이게 지금 황매길 잡아서 실제 우리가 매매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월봉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월봉도 장대 양봉을 뽑는데 이때 겐트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크게 물론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 크게 먹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냐,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 오늘 D&D 파마텍이 이제 그 자리는 뭐예요? 어떤 그 내용이에요? 아까 메시에서 뭐 임상, 일상, 이상 나오고 그러죠. 자, 저는 이게 뭐예요? 반토막 나오고 이 자리를 만족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뉴스에 앞서서 저점에 선정하시라. 이것이 다이버전스고 아까 이제 그 내용은 다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이거 좀 이걸 진짜 찐수를 내는 건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이에요. 자, 이게 좀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어요? 한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40, 50%.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다이렉트 40% 올랐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D&D 파마텍, 카누바이오 파마 이런 것이 마중물이 될 것이다. 반도체에서 제 기준은 그래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로 수급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라이센스하고 CMO, CDMO 그런 캐시커 창출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까지 마일스톤이 6억 5천 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50% 그런 수준이다. 전체 대비 나쁘지 않죠. 글로벌 그 빅파마들 협업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또 뭐 아까 우리 소연님께서 말씀하신 학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죠? 고독한 사냥꾼이에요. 낙폭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30년 동안 주식에서 정말 지금처럼 아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장이 오고 있지만 그것은 꼭 그 괴를 메꿀 겁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요. 그러면 제가 바이오로 보는 건 낙폭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을 잠깐 보실까요? 왜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미 25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지. 대쌍마닥이네요. 월봉 보실까요? 바로 월봉을 보아도 정확히 음봉 3개를 하고 20개월 이평선을 메웠네요.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다. 그래서 관심주를 하나 말씀드리면 R지노믹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상당히 내용이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월달 25% 조정받을 때 이때 아침 방송에서 들고 나서 94% 났던 종목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황금 맥점을 찾는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바이오의 새싹이 올까요? 저희 이제 관심 별 5개 두고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네, 박찬욱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희 박찬욱 위원님 포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네. 신규 매수는 이제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와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트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이제 현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죠. 3월 6일 그리고 5월 20일 한 번 더 한번 관심 두자라고 사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이게 이제 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또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지 또 관심이 좀 많고요. 또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ETF 상장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UBS 외국계 증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3배수 상향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메모리를 그동안에 이제 고객사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갑이 아니라 이제 슈퍼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슈퍼을로 올라서면서 이 고성능 메모리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여기저기 나도 달라 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 쪽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는 이제 전략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석유와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 2배수 ETF의 매수 매도세가 좀 강해지면 변동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릴 때가 한 번 정도는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놓은 게, 첫 번째로 매수하셔야 될 타이밍은 30만 원이 일시적으로 깨진다면은 그때는 꼭 매수하시고요. 30만 원이 한번 깨지면 패닉 셀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 가격대가 27만 5천 원이니까요. 30만 원 깨질랑 말랑 할 때는 한번 사시고, 그리고 만약에 27만 5천 원까지 거기까지 올 가능성은 없지만 온다면은 전력을 다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현대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누적 상승은 50%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주춤했단 말이죠. 이 맞습니다. 종목은요? 자, 현대차는 앞으로 여러분 그 전기차 시대는 이미 안정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현대차를 왜 오늘 AS로 넣냐면, 로보틱스 서밋 엑스포가 이번에 이제 27일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서밋 엑스포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가 메인 부스를 차렸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틀라스의 로봇에 어떤 이 쇼를 보여줄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아틀라스가 또 부각이 된다면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까지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메인이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 지금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목표가 80만 원까지 쭉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은 정보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체크합니다. ICTK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100% 넘는 상승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4만 원 찍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거 안 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 ICT가 코스닥 아닌가요? 코스닥 종목 아닌가요? 맞죠?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내리는 와중에도 네. 살아남은 코스닥 아닌가요? 맞아요. 저기 제가 AS에 앞서서요. 잠깐 댓글을 올렸거든요. 제가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코스닥 차트 한번 다시 보세요. 저 AS 안도 좋습니다. 코스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 항상 이상한 분들이 나타나면 코스닥 좋아집니다. 이게 코스닥 차트예요. 5월 20일 날 급락 나올 때 저희 패밀리 분들께 이것을 저점에 싸게 살 수 있는 조리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이 16%가 올랐어요. 이게 잘못된 전략인가요? 여기서 많이 빠졌을 때 기회라서 20%가 올랐어요. 아까 알제르믹스 그냥 코스피 빠지고 삼성전자 25% 빠질 때 90% 이상 올랐습니다. 그게 잘못된 전략인가요? 자, ICTK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나서 지금 100%가 넘었는데요. 오늘 4만 원 가까이 찍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한 4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좋아요. 추가로 RFHIC도 저희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목표 한 발을 이미 넘어서서요. 위원님 네. 챙겨주십시오. 네, RFL 다시 한번 관심권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통신 장비는 빅사이클이다. 주파수 경로가 6월 2일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이평수 밀집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 뭐 12만 원 보는데 일단 밴드 상단이 11만 원이거든요. 여기까지 보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내일 장중 무방하시죠, 위원님? 예, 내일 그래서 ICTK 차트함 다시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거 뒤에 그런 멋진 종목을 제가 열심히 연구한 종목이 있어요. 아마 6월달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별명을 붙였는데 황제주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일 제가 장중 무방할 거 8시 반부터 여러분을 모실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 클래스에 또 종목을 새롭게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박찬웅 위원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바이오의 대장주인 한올바이오파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차세대 FcRn 치료제인데 FcRn 치료제가 어떤 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몸속에 나쁜 항체를 청소해주는 자가면역 질환의 정밀 청소기다. 바이오의 청소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쁜 거 배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차세대 RCRN 치료제의 모멘텀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난치성 루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말 그대로 난치성입니다.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루마티스 관절염 부분에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반기에 임상 이벤트가 쭈루룩 있는데 뭐 그레이브스병, 피부홍반 루푸스 이런 병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조만간에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본업도 실적이 좋아서요. 매출 1분기 매출이 4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바이오 회사에서 요즘에 흑자 나는 기업 보기가 어려운데 한올바이오파마를 해냈고요. 자, 기술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좋아하는 화살표 신호인데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에 화살표 신호 첫 번째로 3개짜리가 딱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종가부터 관심을 가지셔야죠.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가격대는 7만 원 부근에 오면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9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5만 8천 원이고요. 이 방송 끝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이오 관심 많으신데요. 많이 물려 계시죠? 네, 그러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 꼭 오시고요. 삼성전자 적시적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적시적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핵심 유망주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잠시 뒤에 무료 방송이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좋은 정보 위원님의 종목 또 듣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걸까요? 현대차입니다. 와, 네. 현대차는 저는 이제 뭐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시간상 한번 차트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맥점 매매가 주 특기잖아요. 기회비용 최소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때 바로 이 음봉 자리에서 제가 무료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35% 그냥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을 드렸고, 다시 한번 벤처 파동에서 변곡점이 양엄양엄이 나오고 있네요. 뭐 기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목표가 80만 원, 네, 손절가 50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와, 목표가도 지금 두 분이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어찌 보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여의도 클래스의 이 새로운 종목으로 현대차 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분을 믿고 현대차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박찬웅 위원님의 무료 방송 예정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적중했고 그 다음 핵심 유망주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좋은 정보 위원 박찬웅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분과 함께 또 시장의 이슈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반도체 얘기 아니면 바이오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도 그 얘기 들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인사이트 그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을 거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일단 열어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힌트 나갑니다. 신호탄. 네, 오늘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위원님과 함께 할 겁니다. 바이오 좋아진대요. 바이오의 아버지의 시각을 들어야겠습니다. 진짜 네.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되는 시각이 진짜로 많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조템에 아직도 아니잖아, 타이밍 안 됐잖아라고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워딩은 이제 신호탄으로 돼 있는데 신호탄은 약간 희망사항이 한 6대4 정도. 네. 뭐 실제 터닝이 되려면 네. 뭔가 분위기가 이쪽으로 완전히 쏠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쪽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의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하나씩 뭔가 풀려가는, 뭐 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가 매수세 우리가 며칠 전에 보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돋보였는데 뭐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올라온 것도 있지만 로봇 관련주가 대략 뭐 2개월에 3개월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 과정에서 굉장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순환매 과정에서 최근에 3, 4개월 이상 조정받았던 그 섹터들이 바로 올라오는 게 바로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달부터 바이오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뭐 이번 달에도 5월 29일 날 임상 종약회 미국에서 있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뭐 한미약품, 뭐 GI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 학회 일정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약간의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반등과 함께 이게 추세가 이어져 나갈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6월 16일 날은 또 유럽의 암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에 의해서 움직여 주는 게 바로 바이오인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워낙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부 다 이 IT 쪽에 이 반도체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권에 있다. 대신 우리가 하나씩 오늘 올라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TND 파마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메시 치료제가 이제 조직 생검을 통해서 임상 이상에서 이 간이 굳어가는 그 섬유화를 갖다가 개선했다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TND 파마텍의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거의 한 뭐 4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오늘 뽑아 올리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거의 맞춰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봤던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사실 이 기술력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특허 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별게 아닐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해소가 됐는데 알테오젠이 할로젠 특허 무효와 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국내에서 허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호재가 모이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 봤을 때 계속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가를 내려오게 만든 다음에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알테오젠은 최근 들어서 또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반등의 어떤 시나리오를 풀 수 있겠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코스닥에서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은 바이오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코스닥도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 개별주 중에 보면은
이제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바이젠셀도 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기 림프종 첨단 재생 1호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나 12월 달에 굉장한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 4월 달에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도 오늘도 마침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 가장 강한 테마가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와 관련된 종목이 있죠. 우리나라의 뭐 펩토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릭스. 네, 올릭스의 경우에는 올릭스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거의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을 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가는 국면. 여기에 우리가 3월달 고점이 22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8만 원대니까 전고점 돌파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인벤티지랩도 한번 보시면요. 인벤티지랩은 이제 3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3월달 이후에 거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만약에 인벤티지랩이 펩토론과 올릭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만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벤티지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펩토론은 이미 안정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종목이 바로 펩토론인데요. 펩토론도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네, 펩토론도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비만 치료제 3인방 그리고 암과 관련된 이런 항암제 관련된 섹터들 이런 것들이 일정과 함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임상 일정이 있는 종목들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여러 종목을 쫙 말씀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의 자금에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위원님 뭐 한 종목만 딱 요거 좀 비중을 좀 실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힘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뭘 볼까요? 올릭스가 굉장히 그 위치가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가장 조정을 덜 받으면서도 탄력을 먼저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올릭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탑픽으로 뽑는다면은 올릭스를 뽑을 수 있겠고 또 특히나 이제 오늘처럼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요. 내일 이제 오늘 상한가 야심차게 들어선 D&D 파마텍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너무나 궁금하고 바이오주들의 이제 신호탄이 쏘이긴 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이제 매이가 이쪽으로 이제 저평가된 종목으로 쏠린다는 그런 느낌 말고 확실한 거리가 좀 나와주는 뭔가가 더 나와주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은 구간이기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을 좀 여럿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죠. 자, 힌트 열어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반도체 얘기할게요. 20만 개미들이 우르르르르 그 삼전닉스 2배 ETF 쪽으로 또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서고 반도체 주들로의 쏠림 현상은 오늘도 극심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위원님 하이닉스가 오늘 정규장 마감가 기준으로 224만 원이란 말이에요. 224만 3천 원. 250만 원을 간다고 쳐도 네. 한 10%대의 상승에 그치는 거잖아요. 곱하기 2배니까 20%겠죠. 네. 어쨌든 이제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불안불안한데 네. 10% 20% 먹자고 그냥 총알을 빵 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보유자분들은 더 즐기시면 되는 일이겠지만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생각해볼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 오늘 이제 ETF 출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뭐 말씀을 또 시청자분들께 주고 싶은지 위원님의 생각 들려주세요. 이제 ETF 자체가 이제 곱하기 2배, 네, 2배 ETF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는 약간 단기적인 그런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유 관점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37만 원 얘기를 드렸는데 네. 벌써 33만 원 오늘 찍었거든요. 네. 그럼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미 제가 얘기했던 뭐 4-5개월 전에 얘기가 벌써 이제 현실화돼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그 이상 가도 충분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신 우리가 ETF를 공략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차라리 ETF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용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굳이 ETF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투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매도 나왔고 투기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권장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직접 구매를 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좀 번외 이야기이기는 한데 삼성전자 이제 37만 원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이재상 위원님과 방송을 하다 보면 좀 이런 말씀을 좀 하기가 조금 그러긴 하지만 너무 먼 가격대를 말씀해 주실 때가 종종 있으셨어요. 옛날에 알테오젠도 너무나 낮을 때 막 60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 다들 잘 안 믿으시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37. 뭐 물론 이제 강하고 있는 중이긴 했는데 그래도 37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너무 야심차게 치르셨고 네. 대선 전에 오리엔탈 시리즈, 오리 시리즈들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종목들이 목표가를 찍어 나갈 때를 보면서 참 놀라웠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가긴 가는데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또 이제 풀어주시는데요.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질문 드리긴 좀 그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뭐 할까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네. 뭐 본주로 간다. 나 이제 뭐 2배짜리 ETF 말고. 뭐 지금 한번 해볼란다.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얘기고 그럴까요? 벌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조건 그냥?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없다 그러면은 네.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예. 자, 관심 종목 리스트 저희 점검할 거고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프로2000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위원님 오늘 장중에는 5,600원까지 찍었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 이 종목은 진짜 프로입니다. 저 오늘도 15% 올라가서 114%를 찍었는데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오늘 음봉으로 전환됐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ETF에 대한 그런 어떤 투매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KX하이텍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쭉 볼까요? 네, 대한광통신은 이제 경고가 해제되면서 아마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KX하이텍도 보시면은 벌써 이틀째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감은 있지만 일단 거래량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새로운 종목 궁금하고요. 무료 방송 얘기도 해주십시오. 네, 에이펙트가 오늘 고점을 찍었는데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하루에만 115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패키징 테스트 수요 폭증에 의한 그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7,000원 드리고요. 오늘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린 목표가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표가를 설정하는 계산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도 제가 지금 13일째 연속해서 공개방송하고 있지만 13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D&D 파마텍이 상한가에 갔는데 상한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목표가를 우리가 중요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